자, 지금 시간이 2019년도 4월 26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3분 모닝 브리핑 가상화폐. 자, 비트부터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윗골이 살짝 달렸어요. 대세에는 지장 없는, 그냥 작은 수준의 윗꼬리가 달린 거죠.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볼게요. 지지가 여기에 T4,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T5, 그 다음에 여기에 볼벤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저항이 여기 P4, P5, 그 다음에 T10 수급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수급선을 바깥으로 나가면 수급선의 상단선이 지지가 되지만 수급선 안으로 들어오면 수급선의 상단선이 저항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게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도 될 수도 있지만 이 상태는 저항이라는 거죠. 그 밑에 P5가 있고 그 밑에 P4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390불 이상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베스트죠.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시가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230불, 그 다음에 여기 5,065불, 이 정도가 되겠죠. 이번 주 남은 시간이 몇 거래일이죠? 오늘이 26일이니까 26, 27, 28, 29, 30, 5거래일 남았는데 5거래일 동안 T5 아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5,065불 아래에서만 안 끝나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만 끝나주면 상승은 어쨌든 지속형이라고 보여지고요.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그 전봉의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월봉은 전봉의 저점이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저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이미 끝이 났고요. 주봉은 지난주의 저점인 여기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T5 지지까지는 찍고 지난주에 저점은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 나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정보를 매집했을 경우도 정보를 미리 선취매해서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차트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에 저점이 무너진다 그러면 조금 타격이 있을 거고요. 지난주에 저점을 지키면 아직까지는 유효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주 코스피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주봉에서 보면 고점에서 음봉을 딱 찍고 그 음봉의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지난주에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 저가를 깨면 타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든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가가 무너지면 조금 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구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이 무너지면 주봉은 조금 더 긴 하락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세요. 일봉은 위에 저항도 별로 발달되지 않았고 반대로 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 뒤에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잘 발달되지 않을 때는 흔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흔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십자봉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지금 고투를 보면 이미 하락이 시작됐고 고투가 이게 90이었죠. 90에서 여기부터 어제부터 꺾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일봉도 하락 시간대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주봉은 이번 주 음봉으로 끝나면 이제 하락 시간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봉들, 주봉과 일봉은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이 소진되어 가는 모습이고 월봉은 아직 뭐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윗꼬리가 좀 더 길어져서 코스피 월봉처럼 그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기 시작하면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좀 관찰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난주에 저점이 깨질 정도의 윗꼬리가 월봉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땐 진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는 이제 윗꼬리가 제법 길어졌죠. 예, 윗꼬리가 꽤 길어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예, 아직 손절선은 여기고 125불 정도 되는 거고 월봉은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으니까 위로 가도 문제 없고 아래로 가도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주봉은 전봉의 저점이 깨졌죠. 주봉의 전점이 깨졌다라는 거는 손절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지는 어디지? 166불에 있지만 손절선이 없기 때문에 손절선은 월봉의 손절선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오늘 만들어진 일봉의 전 저점을 손절선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월봉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월봉을 어떻게 만드는지 관찰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세요. 매수하시겠다 그러면 주봉상은 지금 가격은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지만 손절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봉의 손절선을 쓰시든지 아니면 월봉의 손절선을 쓰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리플. 리플은 음봉으로 돌았어요. 음봉으로 돌면서 지난달에 저점을 깼죠. 그리고 처음으로 매수가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0.288. 여기부터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0.30달러. 그쵸? 그래서 지금 일봉이 0.288이랑 30달러를 찍고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왜 매수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올라가 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떨어져서 지지까지 다시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운 거죠.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근데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지지까지는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올라타면 매수 전략을 포기하는 거죠.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도 이제 윗꼬리를 제법 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나는 거예요. 거의 30% 가까이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저 꼭지에서 매수하시는 분은 지금 한 30% 손실을 가지고 있겠죠. 매수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매수하지 않으면 손실은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매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겁쟁이고 비겁자라고 불리울 수는 있지만 손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건 말건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드랍입니다. 자, 주봉은 전저점이 손절 라인이잖아요. 지지가 있지만 손절 라인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손절 라인은 오늘도 손절 라인이 없어 보이고요. 있나? 아직 안 깼나 본데요. 안 깼네요. 그러면 어제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지난달에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쓰시면서 매수 전략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오스. 이오스도 윗꼬리가 많이 길어졌어요. 예. 주봉도 지지가 있겠지만 손절 라인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일봉 저가, 일봉의 어제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월봉의 전월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쓰시든지 해야 됩니다. 원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윗꼬리가 아직 소박한 수준이고요. 반면에 주봉은 윗꼬리가 꽤 길어요. 예. 이제 요 구조가 이해되시죠? T4 지지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위에 P5, P4 저항에다가 수급선까지 다 걸쳐서 상승을 막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버틴다라는 게 떨어진 게 없잖아요. 오른 걸 반납했을 뿐이지 주봉상 떨어진 건 없어요. 자, 일봉도 전봉 저점을 깼죠. 그러니까 주봉은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월봉은 매수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주봉으로 거래를 하시는데 손절선은 지난주 저가 582만 5천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도 월봉은 윗꼬리가 꽤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가가 깨졌으니까 손절선이 없어요. 일봉, 주봉 다 손절선이 없고 월봉 손절선을 쓰셔야 돼요. 리플도 양쪽 다 깨졌죠. 아직 월봉은 지지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할 수 있지만 손절선이 지난달 저가가 손절이 되는 거고요. 일봉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일봉, 주봉 양쪽 두 개가 다 지지를 갖고 있고 손절을 하려면 지난달 저가를 가지고 손절하시면 될 거예요. 아직 월봉은 매수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더 윗꼬리 달고 있고 동일합니다. 예, 손절선이 월봉만 있어요. 아니구나. 라이트코인 리플까지 했었는데 라이트코인도 어제 저점이 깨졌습니다. 예, 그러면 손절선이 4만,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만 원에 손절할 각오 할 수 있으시면 예, 지금 주봉에서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피케도 이제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쥐똥만큼 다는 거죠. 예. 자, 일봉도 전저 무너졌고 주봉도 전저가 무너졌으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지난 달 저가인 13만 5,400원이 손절선이 돼요. 월봉은 메리트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오스도 윗꼬리를 달고 있고 전저 다 깨졌죠. 그러면 매수는 할 수 있으나 손절폭이 한 3,500원 정도 되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요. 지금의 흐름은 대충 알트를 팔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알트를 계속 매집을 해서 알트를 먼저 싹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를 올려놓고 예, 알트를 싹 파는 거죠. 알트를 싹 팔면 그게 비트로 다 바뀌니까 비트를 들고 있다가 예, 비트를 정리하니까 비트코인이 같이 빠지는 예, 그런 흐름처럼 보여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비트까지 팔고 나가면
이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본인은 본인의 규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여러분 규칙대로 가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의 위치가 전봉의 저가보다 멀면 부적합한 거고, 그 다음에 지지가 없으면 부적합한 거고, 예, 이런 몇 가지 구조들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한 다음에 그걸로 그냥 무자비하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 그건 제 입장에서는,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그건 오른다 내린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다든가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관심사가 아닌 거죠. 알트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많이 올라서 지금은 빠지고 있고, 비트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저항 때문에 크게 오르지 못해서 지금은 잘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 좋은 징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있으시면 일정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매집을 할 거냐? 저라면 매집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결과랑 상관없이. 예. 뭔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매집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매집할 수 없게 일단 달려가 버리고, 예. 정작 시간 다 쓰면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저런 식의 움직임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시간은 4월 26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도 며칠 더 남았고요. 이번 달도 며칠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세요. 저는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예, 지금 가상화폐에 넣는 빗썸에다 넣는 돈 빼서 삼성생명 샀거든요. 예, 일단 당분간은 이런 구조면 매수할 기회를 쉽게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가격을 줄 때까지는 그냥 저는 관망을 하겠습니다. 제가 뭘 맞추겠다고 설쳐대면서 이것저것 사다가 물리느니 그냥 솔직하게 이런 구조는 제 머릿속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물러서 있다가 다음 기회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다음 기회는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